이 사람의 전략은 매우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을 산다. 자기 회사 주식 자산 가치가 오른다. 또 돈을 받고 비트코인을 산다. 그리고 팔지 않는다. 그게 현재 그 사람의 전략인데 매우 성공적입니다. 도지코인의 시총이 기아자동차의 시총보다 커요. 도지코인의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도지 딱 한마디 하면은 그 자리에서 오르거든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비트코인 하기 더 좋아졌나요? 트럼프가 당선돼서 비트코인 하기가 좋아졌나요? 투자하기 좋아졌나요? 환경이 좋아졌나요? 네, 맞습니다. 투자하기도 좋아졌고 환경도 좋아졌고 전망도 적어도 트럼프가 당선돼서 집권하는 4년 동안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비트코인 해도 되는 사람,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비트코인을 특정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투자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단기적 투자, 하루에 계속 샀다 팔았다 하거나 아니면은 고배당으로 하는 선물 투자 같은 거를 거의 도박과 비슷하게 하는 걸 즐겨한다 하면은 사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진짜로 수익을 만드시는 분들은 정말 고수이신 소수에 불과하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갖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사실은 수익률은 더 좋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비트코인은 그 누구라도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하면 안 되는 투자 성향은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이 됐든 부동산 투자가 됐든 어떤 걸 하셔도 너무 수익만을 쫓아서 그거를 보고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진짜 비트코인 투자를 잘하는 사람을 찾아본다라면은 단연 1등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마이클 세일러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라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IT 기업입니다. IT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갖고 열심히 팔고 하는 이런 기업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에 눈을 뜨고 그 이후로 회사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계속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전략은 매우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을 산다.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자기 회사 주식 자산 가치가 오른다. 이거를 다시 담보로 잡아서 또 돈을 받고 비트코인을 산다. 그리고 팔지 않는다. 그게 현재 그 사람의 전략인데 매우 성공적입니다. 좋은 코인을 알아보는 안목은 어떻게 기를까요? 좋은 코인이나 좋은 토큰을 알아보는 안목은 사실은 공부를 좀 많이 하긴 해야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부동산을 하려고 해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좋은 물건들, 그 부동산 물건지겠죠. 아니면 주식은 좋은 카테고리나 좋은 테마나 좋은 개별주라든지 ETF라든지를 찾는 거를 위해서는 공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예요. 암호화폐도 물론 그냥 엄청 단순하게 다가가고 싶다라면은 주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통 얘기하는 게 그냥 S&P 500 꾸준하게 조금씩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암호화폐 경우에도 크게 공부는 못 하겠는데 하고는 싶어요라고 하면은 그냥 비트코인을 그냥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조금씩 부담 안 되는 선을 투자하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수익을 바라보고 이제 제대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디파이 아니면은 AI, 레이어 1, 레이어 2, 밈, 디핀 이런 용어들 외겨워갔죠. 근데 암호화폐 생태계에서는 정말 자주 쓰이는 용어들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DeFi라고 하는 Decentralized Finance의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해서 은행 없이 그냥 프로그램, 블록체인만 가지고 금융을 하는 그 생태계가 있거든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기회들이 꽤 많고 이거를 좀 알아야지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코인들이나 토큰들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야지 사실은 기회들이 생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좋은 코인을 고르는 기준들은 다양하게 있지만 예를 들어 시총이나 프로젝트가 운영되는 방식 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파운더들이 얼만큼 신뢰도가 있느냐부터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 이 코인이나 토큰을 좋아하는 커뮤니티가 얼만큼 열성적이냐까지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들여다보고 코인을 아니면 토큰을 찾긴 해야 됩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도 그 코인 마켓 캡이라고 해서 그 모든 코인들의 시총을 나열해 갖고 보여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코인 마켓 캡을 보면은 코인이 약
만 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9,900 몇 개가 돼 있는데 그것 중에 제가 아는 건 100개도 안 돼요.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볼 수는 없고,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코인마켓캡에 가보시면은 거래소들이 나열돼 있어요. 근데 그 거래소들도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은 특히 초보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거래소의 경우에는 은행은 아닙니다. 즉 국가에서 뭐 보장해주거나 그런 게 없어요. 거래소가 망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거래소가 충분히 대형 거래소이기 때문에 자기 돈이 많아서 뭐 해킹을 당했어도 그 돈을 다시 자기네가 갚는 이런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문 닫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소들이 한참 여기저기 나타났을 때, 거래소들이 나타났다가 결국은 뭐 해킹을 당하거나 뭐 보안이 잘 안 돼갖고 해킹 당해서 돈 자금이 없어지면은 다음날 아침에 문 닫아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대형 거래소를 사용하는 게 그나마 좀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뭐 업비트, 빗썸 같은 이런 원화 거래가 되는 거래소들이나, 해외의 경우에는 뭐 바이낸스, 바이비트, 이제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 홍콩에서 라이선스 받은 뭐 해시키, OKX 이런 거래소들이 이제 대형 거래소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거래소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합니다. 비트코인에도 테마가 있나요? 비트코인에도 테마가 있나? 우선 알트코인을 먼저 얘기할게요. 알트코인에는 분명히 테마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ICO, 그 다음에는 DeFi, 탈중앙 금융이 테마가 됐었고, 그 다음엔 NFT,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NFT가 테마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대핀, AI, 이런 식으로 테마가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테마에 따른 코인들이나 토큰들이 성장률이 좋고 그렇게 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아까 같이 얘기했던 걸 바탕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은 비트코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좀 바뀌었어요. 비트코인도 초기에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사람이 칼라드 코인의 백서를 같이 썼었잖아요. 근데 이 칼라드 코인이 뭐냐면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코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칼라드 코인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거를 이제 실제로 실현한 경우가 생겨갖고, 뭐 예를 들어서 BRC20이나 뭐 룬과 같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또 생태계가 생기고 있어요. 자체적인 밈코인도 생기고 토큰도 생기고 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에서도 이제 자체적인 코인이 생기는 테마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외에도 비트코인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를 이 1차 체인이 있으면, 비트코인이 있으면 아래다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느리다. 그러면 나는 더 빠르게 해서 도와주겠다 하는 보조 형태의, 이걸 레이어 1, 레이어 2, 그러니까 1차 층, 2차 층이라고 부르거든요. 레이어 1, 레이어 2라고 부르는데, 이런 비트코인의 레이어 2들도 지금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 비트코인이 갖고 있었던 한계성, 즉 뭐 이더리움처럼 스마트 컨트랙이 없거나 이런 한계성들을 이제 레이어 2들이 해결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이제 막 테마처럼 활성화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의 장난으로 상승했던 도지코인 같은 가벼워 보이는 코인도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밈코인은 어렵습니다. 특히 저는 조금 어렵긴 한데, 사실은 지금 현재 시점에 가장 큰 암호화폐 테마가 밈이긴 해요. 모든 유동성이 그동안에 밈에 모여왔었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분명히 변화는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밈코인이 주목을 많이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를 해도 자꾸 막는 거예요. SEC에서 막고 자꾸 고소하고 소송 걸고 이러니까 뭘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특히 미국에서. 근데 미국이 사람도 많고 암호화폐 하는 사람도 많고 돈도 많잖아요. 이 시장이 못 움직이니까 프로젝트들도 더 이상 뭐 하지? 그러니까 밈이나 하자 해서 밈코인을 하게 됐고, 그리고 도지코인의 경우에는 사실은 투자할 가치가 있나요? 라고 생각하면은, 우선은 시총 자체가 너무 커요. 도지코인의 시총이 기아자동차의 시총보다 커요, 지금은. 그 정도로 크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도지코인의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도지 딱 한마디 하면은 그 자리에서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치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은 도지코인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죠. AI가 비트코인 시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I가 비트코인, AI가 암호화폐와 갖는 역할은 상당히 밀접합니다. 우선 비트코인은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지거든요. 채굴을 위해서는 이제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컴퓨터가 고성능 비트코인 전용을 위해서 만든 컴퓨터이기 때문에
전기도 많이 쓰고 대신에 효율은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그 성능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AI를 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엔비디아가 만들고 엔비디아가 만들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뛰고, 그리고 삼성이 거기다가 지금 자기네 칩을 못 팔아서 삼성이 힘들어하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 채굴 인프라와 AI의 인프라가 점점 닮아가고 있어요. 즉 비트코인 채굴을 했던 친구들이 AI도 있네? 그럼 여기도 같이 해볼까 해서 같이 인프라를 만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AI에 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게 보통 큰 기업들이잖아요. 뭐 엔비디아, 아니면 메타, 뭐 구글, 뭐 오픈 AI 이런 친구들이 돈을 엄청 들여갖고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암호화폐 생태계에서는 탈중화해갖고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AI와 그 암호화폐의 결합이 생기고, 그 외에는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트레이딩, 그 거래를 할 때 AI를 활용해 갖고 직접적으로 봇이 자동적으로 AI를 통해서 거래하는 이런 활동도 많아지고 있고, 가장 최근에 나타났던 거는 AI과 암호화폐와 밈의 연관이 있습니다. 즉 어떤 게 발생했냐면은 어떤 똑똑한 개발자가 그 트위터에다가, 지금 X라고 부르죠? AI 봇을 하나 만들었어요. AI가 이제 거기다 막 답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저것 평가를 하다가 갑자기 밈코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 밈코인 괜찮은 것 같다 했더니만 누군가 그 밈코인 진짜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이 트위터 계정, 트루스터미널이라고 부르는데, 이 트위터 계정을 갖다 쫓아가서 팔로우를 하고 인플루언서처럼 대하니까 이 트위터 봇이 얘기하는 게 영향력이 생기고, 직접 그 밈코인을 만들진 않았지만은 지금은 상당한 시총으로 큰 그런 코인이 됐어요. 즉 AI가 자기가 이거 좋다라고 해갖고 이거 괜찮아요 그래서 보트라고 하는 밈코인을 갖다가 추천을 해주면서 그게 성장하게 된 이제 그런 배경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즉 사람 투자자가 AI가 추천하는 항목에 의해서 없던 가치가 밈코인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도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과 토큰의 차이점은 뭔가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들여다보면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 아닌 건 다 알트코인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암호화폐에서는 토큰과 코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도 토큰과 코인 똑같이 영어니까 사용을 하는데, 코인은 자기 자체적인 블록체인을 갖고 있는 생태계가 코인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아이폰 쓰시면은 iOS 있고, 그 다음에 갤럭시 폰을 쓰시면 안드로이드가 있는데, 여기서 iOS나 뭐 안드로이드가 직접 있는 거는 이제 그 자체적인 블록체인이 있는 것과 같이 코인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래서 뭐 앱을 만들었다 이런 것에서 파생되는 그런 것들은 이제 토큰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제이플레이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보통은 거래소에서만 거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 거래소에 토큰이나 코인들이 상장되고 있는 시점들이 늦기 때문에 해외 프로젝트들은 한국을 자기네 엑시트 전략, 즉 출구 전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서 초보자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서 생태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오랜 바람이었는데, 이거를 최소한의 비트코인에 담아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하고 싶은데 잘 모르실 경우에는 사실은 정보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곳에 모아서 쉽게 투자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책을 쓰는 게 언제나 꿈이었는데, 이번에 최소한의 비트코인을 통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 드렸습니다.